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감히 말씀드리면 알테오젠의 V자 폭등 신고가 랠리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차익 실현 또 마지막 물량 뭐 일부 손절 이걸 다 단행하고 제로 베이스 비중이 없다고 해서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다시피 현재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를 제외하고 펀더멘탈적으로 매우 뛰어난 쪽은 저평가인 쪽은 극히 제한 쪽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도 뭐 지난해 7월 26일 날 전략 매도 이후에 10월 말일 날뭐 KBS 원유올라 방송 나가면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력하게. 그래서 뭐 유튜브 보시면은 찾아와서 보시면 KBS 원유올라에서 뭐 그 당시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10월 말입니다. 작년 10월 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뭐 미국 대선의 영향,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전략 매도 그 기준에서라도 전략 매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쪽의 경우는 삼성전자가 아닌 그 당시 기준에서는 하이닉스 55% 비중까지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렇게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죠. 그게 22년 10월 말이에요. 그 말씀드리는 거는 2차 전지를 3년 이상 매매를 하다가 전략 매도를 했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고금리 시기에 최고금리 23년 7월에 찍고 난 이후에 바이오는 폭등이 나왔어요. 저금리 시기라든가 혹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올랐다. 그건 다 뻥이고 뻥이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야. 이미 고금리 속에서 폭등이 나온 거고 지금 현재는 오히려 금리를 낮춘 상태고 그런 기준에서 이제 주가가 고점에서 밀려 내려와 있는데 펀더멘탈적으로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V자형으로 못 간다 막연하지 않아. 근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거를 한번 보시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날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40만 8천 원 정점에서 공식적인 전략 매도한 그 기준 이후 그 이후의 기준에 결론적으로 지금 뭐 28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건데 이 28만 원도 저는 20만 원이 이탈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둡니다. 다만 이제 뭐 시장 전체가 강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주장이라서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시장 연동폭은 가지고 갈 수 있대. 24년도에 한 해 동안의 슈팅을 기대하는 건 무리수가 있다. 자 봅니다. 우리는 1월부터 9만 원대부터 매수를 했어요. 9만 원대부터. 근데 실질적으로는 5월부터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문자 사인이 2월 26일 날 7차 17만 원 이렇게 발송도 돼요. 그리고 검색계에는 22일 날 이미 9만 7천 원대 떠요. 뜨고 23일 날 바로 상한가 가죠. 그리고 이제 뭐 20만 원대까지 슈팅 나오고 나서의 흐름인데 그 스토리들 다 말씀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4월 17만 원대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5월 18만 원, 19만 원 그리고 6월 달부터 슈팅이 나오는데 문자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이 발송을 했으니까 너무 많아서 우리는 단계별로 가격 단계별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9만 원 그리고 17만 원 목표 17만 원 그리고 20만 원 그리고 25만 원 그리고 31만 원 그리고 33만 원 그리고 36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 9월 20일 날 이때는 뭐냐면 9월 20일 날 단기 투자 경고 진행 투자 경고 장 끝나고 투자 경고가 돼요. 그러니까 19일 날까지도 이제 투자 경고 지정 예고였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여기서 슈팅 나와버리면 투자 경고 진입이 되고 10거래일 동안에 추가 슈팅이 나오면 거래 정지까지 될 수 있다. 하루. 그것이 지정됐다고 주가 못 가지는 않는다. 더 날아갈 수도 있는데 시가총액 1위인 업체가 투자 경고까지 진입이 되는데 거기서도 오버슈팅을 날리면 아무리 금융당국도 봐주려고 해도 너무 심하잖아. 아니 내역이 없어 회사가. 껍데기야. 아니 껍데기로 표현하면 그런가? 너무 오버슈팅이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경고까지 들어갔는데 주가가 투자 경고 들어갔다고 무조건 훼손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전략 매도
36만 원.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36만 원에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제 기억이 맞으면 32만 원도 깨졌던가 해요. 그러니까 투자 경고에서 밀린 게 아니라 시장도 흉흉했고 쉬어갔단 말이야. 쉬어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36만 원에 정리한 물량이 32만 원에 왔어. 근데 저평가야. 펀드멘탈적으로 진짜 저평가고 뭐 수급도 끝내줘. 그러면 밑에도 대살 수 있죠. 근데 얘는 아리까리한 거야. 왜? 실적도 개판이야. 대주주 지분도 개판이야. 25%예요. 근데 2대 주주가 이제 뭐 특수관계인도 아니고 애매해. 대주주 20%뿐이 없는 거야. 또 블록딜로 팔아먹었는데 그 주가보다 월등히 올라왔고. 야, 아리까리해. 실적은 개판이고. 그래서 눌릴 때는 못 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종목은. 알테오젠이 고점을 다시 넘기면 살 수 있을지언정 계속 밀리는데 저가 매수를 하겠다? 2차 전지가 박살나는데 저가 매수하겠다? 이번에도 이창환인가 또 나와서 배터리나 선대인 그 쓰레기들이나 뭐 이창환인도 똑같죠. 어린애가 지 고객들 그렇게 다 죽여놨으면 반성을 해야지. 지금도 2차 전지 트럼프가 IRA를 폐기하기 어렵다. 그런다고 2차 전지가 가나? 실적이 없는 애들이? 그 기본도 안 된 애가 방송 나오고 그래갖고 펀더멘털적으로 실적이 없는 거를 자꾸 실적이 없는데 슈팅이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서 우리의 실질 문자 쌓인 매수는요 더 높은 가격에 삽니다. 왜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으로 밀려 내려오는데 바닥에서 막 수급이 들어오는데도 시장 영향이든 뭐 자체 영향이든 밀려 수급은 들어와. 그러면 고민해서 들어갈 수는 있죠. 근데 밀렸다는 건 그만큼 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살 가능성이 제한적인데 위로 쌓 올립니다. 쌓 올리는데 누가 쌓 올리겠어? 뭐 지금까지 끌고 왔던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쌓 올리는 거지. 뭐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이 쌓아 올리는 흐름에 동참을 한 거죠. 11월 7일부터 9월 20일 날 매도하고 거의 뭐 한 달 보름 이상 관망하다가 다른 종목 매매하고 수익 내다가 알테오젠 37만 5천 원부터 재편입. 이게 45만 5,500원 찍습니다. 근데 우리도 40만 원대까지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물량은 손절이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고를 해드립니다. 그냥 뭐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심하게 얘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시가총액 1위지만 펀드멘탈이 개판입니다. 어느 시점에 제가 매도 사인 낼 땐 차익 실현도 될 수 있지만 마지막 물량은 손절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방송 보시고 전화하신 분이 알테오젠만 10억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10억. 그럼 2,500주 정도 갖고 계시겠죠? 이 가격보다 위야. 뭐 10억이라고 칩시다. 45만 5천 원, 뭐 10억이라고 쳤을 때는 2,000주라고 칩시다. 2,000주. 근데 지금 얼마예요? 10억이 얼마 돼 있어요? 2,000주면은 5억 6천이야. 2,000주면. 그잖아요. 28만 원이니까 5억 6천 돼 있어. 4억 4천이 날아간 거야.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만 가입했어도 여기서 정리할 때 그냥 매도로 끝났을까? 그냥 아글아글 쓰면서 왜 매도해야 되는지 마지막 물량에 손절이 되더라도 제발 부탁인데 18일 날 매도합시다. 이렇게 매도한 거 아니에요. 그 매도하고 요 흐름이 된 거예요. 결론은 알테오젠 잘 보세요. 24조까지 올라간 애가 이 실적이 되냐고. 24조까지 올라간 애가. 그러면 2차 전지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펀더멘탈적으로 2차 전지 무너지고 때려 죽여도 속단 표현으로 때려 죽여도 V자 형반등 없습니다라고 올려놨어요 다. 그것도 유튜브에서 한번 더 볼까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던 유튜브 오시면 2차 전지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2차 전지를. 이게 작년 겁니다. 1년 전 거예요. 작년 그러면 10월 11월 이때야. 그때만 해도 낙폭과대라고 선행매매로 압수수색 당한 배터리 아저씨 선대인 또 이창훈도 껴가지고 아글아글 쓰고 그중에 한 명 더 있는데 그 친구는 여의도에서 한번 우연찮게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대표님 옛날부터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저를 알아요? 잘 알다 맞아요. 그래 그 친구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 거기 또 2차 전지 완전히 미쳐가지고 개인들 다 죽여놓은 거 아니야? 걔네들이.
1년 전에 윤정두 이후에 전략 매도가 어딨어? V자형 반등은 때려 죽여도 없다라는 게 윤정두의 전략이었고. 결론적으로 IRA 파기 우려감 부분들은 작년입니다. 벌써 이미. 클릭수가 뭐 있던 없던 우리 정의원님들만 많이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류의 기준에서도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의 기준에서도 흐름을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왜 저 당시에 2차 전지를 저렇게까지 미워했냐? 우리가 차익 실현했다고 미워하는 거냐? 아니라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저런 의견을 강력하게 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런 거예요. 실적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흘러가는 그 기준이 2021년도 고점,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300포인트 이 고점을 빨간 색깔 S&P 500 지수든 검은 색깔 일본 니케이든 초록 색깔 독일 닥스든 전부 21년도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4,000포인트 전후 4,000포인트 이상이 움직여요.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근데 이때 이 기준에 누가 이끌고 갔냐 했을 때 전부 AI입니다. AI 관련주. 사우디 아람코가 22년도 글로벌 증시에 어려울 때 2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애플도 2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둘이 1위를 엎치락뒤치락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애플이 그냥 계속 1위였고 추가적으로 조금 조정 나올 때만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1위를 잠깐 올라온 기준이에요. 그럼 나머지는요. 얘도 2조 달러 범접도 못했고 얘네들은 아예 뭐 2조 달러 저 밑바닥에 있었고, TSMC는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25위에 있었고, 엔비디아는 미국 시장 10위 안에도 못 들어와 있었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22년도 11월 이후에 챗 GPT 때문에 AI 붐이 일어나고, 붐 정도가 아니라 산업이 바뀌고 그쪽에 자금이 쏠리는데 언제부터? 23년 하반기. 금리가 5.5%까지 올라올 정도로 경기 지표가 너무너무 좋을 때, 지표가 좋아서 금리가 5.5일 때 조달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겠죠. 그게 성장주로 다 쏠리겠죠. 그렇게 해서 날아간 거예요. 우리나라만 유독 바이오 쪽에 날아가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들은 프리미엄이 높게 붙을 수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근데 엔비디아를 가지고도 지금도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윤정두의 의견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도 목표 주가를 하향시켜드린 적이 없어요. 그 주가 대비 50% 이상 올려드렸거든. 결론은 이 엔비디아의 기준도 잘 보시면 이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23년 뭐 24년도 이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 1조 달러도 안 하던 게 글로벌 시장 1위까지 올라온 거, 그런 거는 실적입니다. 10센트에서 80센트까지 그나마 8배 실적이 나와주니까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서 글로벌 시장의 업체들보다는 저평가인 게 맞습니다만,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지수가 형성된 경우는 역대적으로 최근 내 없었어요. 22년 이후에 정책적인 불확실성과 함께 국내 증시는 못 가는 거죠. 삼성전자의 문제, 현대차의 문제가 아니라, 하이닉스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지금. 또 정치적으로 무슨 뭐 탄핵이네 뭐네, 좀 관심도 없어 솔직히. 내가 먹고 살기 죽겠는데 무슨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또 공격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만큼 유명인도 아니고 제가. 결론은 이 실적 바탕으로 슈팅이 나온 거고, 엔비디아를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 로그 차트로 보시면 올라갈 자리가 많고, 그러면 결론은 실적이에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 종목에서 저런 가시적인 실적, 제대로 된 실적. 근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지수의 기준에서는 견인할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금융지주사. 24년도 영업이익, 그리고 정점이 아니고 25년, 26년까지도 긍정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뭐 트럼프가 됐네, 뭐 관세가 어때, 그게 궁금하면은 2016년 11월 9일 트럼프 대통령, 이 45대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이후의 흐름 보시면 돼. 뭐 자동차가 막연히 곤두박질 치고 그러지 않아요. 시장이 깨졌었을 뿐이고. IT는 오히려 슈팅이 나왔고.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전망치가 23년도에 23년 10월 말에 KBS 방송 나갔을 때 하이닉스 전망치가 얼마? 8조였어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8조. 적자였고 23년도에 적자였고 이 전망치가 10월 말에 내년 전망치는 그래도 8조는 나올 겁니다. 이랬어요. 그때 주가가 12만 원. 근데 8조가 아닌 23조. 그럼 영업이익이 200% 증가한 거예요. 200% 증가했는데 주가는 12만 원에서 16만 원뿐이 못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가로. 따블이 났었죠. 25만 원까지 갔지. 그게 정상이야. 근데 원체 지금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 때문에 결론은 그 따블 났던 주가가 쪽 빠져가지고 16만 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 있으려면은 25만 원 위쪽이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수급 논리라는 거예요. 그 수급이 뒷받침돼야만 이게 형성이 되고 현대차도 사실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왔었어요. 근데 뭐 대체 종목으로서 움직인 건지 어찌됐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내에 얼마? 50%까지 들어올렸어요. 50%까지. 실적은 얼마? 내년 올해 1조 3천억, 내년 1조 5천억 예상하는데 얘는 프리미엄이 높죠. 유통 물량이 없어. 대주주와 외국계 지분 합산하면요 유통 물량이 없어요. 90%, 95%만 이래. 유통 물량이 없어. 둘 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일단 유지돼요. 이게 무너질 필요는 없어요. 왜 시장이 가야 되는데 얘네가 무너져봐야 도움 안 되고 현대차가 슈팅이 나와서 3위까지 올라오는 게 정상이죠. 이 실적이면. 그 식으로 실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이오는요. 우리나라만 갔어. 뭐 미친 소리들 막 하는 거 듣지 마세요. 제약바이오는 미국도 안 갔어. 우리나라만 갔어. 미국이 강세를 띈다는 거는 시장 대비 강세야. 절대 우리나라처럼 미친 듯이 날아간 게 아니에요. 또 금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하이닉스나 이런 업체들의 조정이 깊어지고 밀려 깨진 이유는 그 하이닉스 자료가 2027년도께 지금 작년께 23년도께 있는지 제가 찾아볼 텐데 어지간한 건 다 있는데 지금 이게 메인 기준이 아니어서 컴퓨터가 회사에 있는 컴퓨터가 아니어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찾아보고 간단하게 찾아보고 없으면 그냥 구두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에코프로의 에코프로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갔냐면 40조를 넘깁니다. 40조를 넘기는데 에코프로 BM이 50조 넘기고 둘이 합쳐서 90조를 넘기는데 그 90조면요.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일시적으로 적자였다고 할지라도 근데 둘이 합쳐서 영업이익이 1조가 안 나와. 결국은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는 진짜 누가 생각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냥 못 찾겠어. 없어.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23년도 7월 말에 그들의 시가총액이 에코프로가 40조를 넘기는 실적이 뭐 영업이익이 몇천억도 안 나오죠. 또 지주사 성격이고 그런 기준에서는 절대적으로 그 주가를 유지할 수 없다. 다시 얘기해서 펩트론이 시가총액 12위까지인가 올랐을 거예요. 펩트론이 24조까지 올랐으니까 전체 시장 합산해서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높은 주식 전부 다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회사 크기가 커진 24조까지 올라온 그런 업체인데 결론은 실적이 아무리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시장이 아니고 진짜 속된 편으로 쓰레기처럼 변해간다 해도 24조까지 올라온 종목의 실적이 4천억? 내년 전망은 1,000억? 물론 로열티 받는 부분에 상계 처리가 별도로 있지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한미반도체 5만 원, 6만 원에 들어가고 2024년 2월 8일 날 6조짜리가 보합에서 상한가 날아가서 8조 수준까지 올라오고 그런 종목도 펀드멘탈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 19조까지 올라왔어. 그 정신 나간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 나이도 꽤 있더만 여자분이 40대더라고. 또라이도 아니고 흥분해가지고 목표주가 줬는데 막 슈팅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막 20만 원을 넘긴다, 막 26만 원 간다. 정신 나간 거지. 매출이 1조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시가총액이 20조를 넘겨요. 그러니까 결국 후폭풍이 나오죠. 그러니까 겁을 들이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 때도 그렇게 교육을 해드렸어요. 진짜 실적도 없고 이건 너무 심한 쓰레기다. 회사가 쓰레기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런 변동률을 준다라는 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도. 응? 금양 이런 애들 보세요. 결국은 거품 빠지는 거. 그러니까 윤정두는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뭐 금양, 하다못해 금양 같은 쓰레기 같은 종목에서도 수익을 다 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수익을 냈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펀더멘탈은 안 된다는 걸 강조를 강력하게 드린 거예요. 방송에서 나오는 애들이 헛소리를 해도 딱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실적이 지금 없어. 없는데 어떻게 24조냐고. 다음부터 나올 거고.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약사 유한양행조차도 FDA 승인 나오고 나서 그 호재로 점상 간 적 있어요? 없어. 없어요. 점상 간 적 없어.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첫 번째 슈팅 나왔던 그 시점 10만 원 수준까지 밀려 내려와 있어. 응? 유한양행도. 그럼 알테오젠이 그 엄청난 뉴스가 나오고 뭐가 나온다 해도 점사가 안 가. 괜히 여러분들 두고 혼자 날아갈까 봐 걱정하지 마. HLB 한가 2번 맞았죠. 그죠? 12만 9천 원까지 찍은 애가 5만 원까지 한 방에 내려와 버리잖아. 한가 2방에. 그것도 욕심인 거야. 여러분들보다도 방송 나서 헛소리 하는 애들이 더 문제인 거야. 이제 최종적인 승인 결과 나올 겁니다. 펀더멘탈적으로 개판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대주주주분 10%뿐이 안 되는데 HLB 그런 거 강조 안 하고. 지가 좋다고 추천해 놨으니까 주가 밀리더라도 이거 승인 나면 끝내줄 겁니다. 승인 나도 점상 안 간다니까. 점상 안 가면 승인 나서 폭등 나면 그때 따라붙어도 안 늦어요. 알테오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철저히 수급과 심리를 놓고 봐야 되는데 저도 8월 24일, 25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때까지만 해도 좀 혼란스러웠어. 갈까 안 갈까? 지금 명확하게 굳어져 있어요. 못 갑니다. 지금 명확하게 굳어져 있어요. 못 갑니다. 때려 죽여도 못 갑니다. 가려면 조건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한 내용이 HLB처럼 FDA 승인도 아니고 머크사에게 기술 이전한 거, 5조의 기술 이전했다야. 그 5조를 지금 다 받았냐? 다 받지도 않았어 사실은. 그죠? 단계별로 받겠다야. 근데 그 머크사가 뭐 글로벌 대형 업체니까 뭐 받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좋은데 받아오면은 점상 안 간다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24조짜리에 5조 이외에 뭐가 있어? 나중에 더 팔면 된다? 그래. 일본의 쌍쿄한테 팔았다고 칩시다. 팔았다는 표현보다도 뭐 같이 연구 성과를 같이 활용하자. 좋아. 일본의 쌍쿄라는 업체가 4천억에 계약했고 계약금을 280억을 냈어요. 그 280억 내고 4천억 그 계약한 그거 이슈 바탕으로 24조까지 땡긴 거야. 땡기자마자 지금 희한한 흐름이 나온 거야. 막 두들겨 맞았죠. 그럼 왜 맞았는지 그것도 좀 이따 봅시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야 이거 끝내주는데요. 그래놓고 수급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유통 물량 대비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대주주분이 30%였는데 30% 가까이 됐는데 근데 그중에 2대주주 5%좀 넘죠. 조금 넘어요. 5.7, 5.8 정도 됐나? 근데 그것을 2대 주주가 8월 6일날 정확히 8월 6일날 삼성창고를 통해서 50만 주를 까버립니다. 그래서 5% 미만으로 살짝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대주 지분이 20%로 줄어드는 거예요. 왜 특수관계인도 아니었고 1대 주주 지분 20%인데 블록딜 한 4% 했거든요.
그러면 대주주면 20%에 2대주주 5%에 25%. 외국인들 실체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뭐 10%대? 그리고 다 유통 물량이야. 그렇게 좋으면 블록들에서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싹 다 정리해서 1, 2년 독서실에서 살더라도 1, 2년 원룸에서 살더라도 다 집어넣고 왜 좀 하지 왜. 근데 대주주분 20%뿐이 없어. 2대주주가 5%고.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비율이 높지 않다 표현하는 거예요. 기관들은 그 기간 동안에 5월부터 들어옵니다. 본격적으로. 근데 기관들은 그 기간 동안에 얼마? 1% 전후 수준에서 매수가 멈춰져 있고 외국계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에 한 6% 가까이 매수가 돼 있긴 한데 근데 그 중에서 인덱스 상품, MSCI 지수 인덱스 상품 빼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1위까지 올라오면서 시가총액도 비중도 높아졌죠. 그 비중에 따른 우리나라 운영 자금에 대한 인덱스 상품 그 비중 빼고 그다음에 ETF 상품의 바이오 쪽에 돈 몰린 거 그 비중 빼고 그러면 실질적인 비중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누적 수급이 있더라도 이번에 충격 주기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봤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효과의 부분으로 돌려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거래대금이 이번에 두 번의 하방 VI가 떨어져 내려왔을 때 돌릴 때도 두 번의 상방 VI가 터졌죠. 그렇게 터지면서 1조 7천억 터졌어요. 500만 주. 거래 지금 어떻습니까? 급감했습니다. 급감했어요. 이건 냄새가 굉장히 구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정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전지 정점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잡아들인 것처럼 그거는 운이 좋아서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술적 분석 코딱지만큼만 알아도 2차전지는 작년 7월 24, 25, 26이 정점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지금의 바이오 특히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이요. 4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의 기준인데 요게 외국인들이 얼마? 340만 주. 기간이 15만 주. 누적적으로 5% 저거를 4월 1일로 한번 뭐 해놨는데 5월 달로 제대로 한번 보시면 돼요. 5월 달부터 제대로 이제 기준이니까 5월 3일부터 뭐 수매수를 한번 봐가지고 정확한 날짜까지 볼까요? 한 주라도 더 매수한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면 되니까 24년 2024 5월 01일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매수가 14일부터 됐네요. 그죠? 14일부터 이게 뭐야?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기준에서의 수급입니다. 기관들은 58만 주죠. 저게 뭐라 그랬어요? 응? 정확히 보자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꼬맹이들이 헛소리하는 거 그런 거 듣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거 데이터만 보세요. 금융투자가 100만 주 샀습니다. 금융투자는 누구예요?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자체 계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한계가 있어요. 그럼 금융사의 저 매수, 순매수는 뭘까? 대부분이 ETF 상품. ETF에서 바이오가 슈팅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한 슈팅, 그 슈팅에 들어온 돈, 그 돈에 대해서 자금 집행. 그게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 제일 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몰린 거죠. 특히 코스닥의 인덱스 상품 쪽 뭐 이런 거. 그래서 금융투자가 100만 주 산 거야. 나머지는 오히려 연기금이나 이런 애들은 팔았어. 사모펀드도 차익 실현을 했어. 그잖아요. 다른 계정에서 뭐 보험이나 투신이나 은행이 갖고 있는 거 극히 제한적입니다. 얘를 누가 사? 어떤 정신 나간 펀드 매니저가 얘를 사냐고. 외국인은 왜 샀어? MSCI 지수 편입된 물량에 대해서 그 비중만큼 인덱스가 잡아가니까. 근데 전체 물량이 한 1% 되나요? MSCI 지수 편입됐을 때 금액 비중으로? 편입 비중 기준으로.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면서 그 비중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들어온 외국인들. 그리고 그 물량은 편출되기 전까지는 안 나가. 그럼 1%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자, 한번 찾아볼게요. 어느 정도 추정치인지. 만약에 1%라고 하면은 얘가 얼마? 5,300만 주짜리예요. 그러면 50만 주, 53만 주 빼고 나면은 얼마가 돼요? 280만 주 남겠죠. 280만 주 중에서 MSCI 지수 추정해서 들어온 물량, 그것도 잘 안 빠져나가겠죠.
그럼 외국계에서 사들인 물량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6%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얘 빼고 쟤 빼면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150만 주, 200만 주 들어오고 주가를 쌓아올린 거라면 그거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가고 나면 얘는 어떻게 된다? 거래도 터졌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거래가 급감하면서의 하락으로 확정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범위의 순위, 금액 기준의 순위에서는 20일까지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방송해 드릴 때만 해도 뭐 애매합니다. 근데 뭐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뭐 외국계에서 수급이 안 나갔으니까 이걸 뭐 돌릴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뭐 거래가 얼마가 터져야 되고 막 약간의 중립인데 애매모호한, 근데 결국은 우리는 제로 베이스고 안 들어가는데 거래만 터져준다면 우리도 들어가긴 할 거다.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뭐 야간 방송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뭐 내일 뭐 얼마에 사시고, 얘가 개파락 나올지 갭상승 나올지 어떻게 알아? 이 변동성에. 결국은 예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이슈는 펀더멘탈적으로 얘가 끝내줍니다. 기술적으로 끝내줍니다. 펀더멘탈 보셨잖아. 개판이야. 그게 뭐가 끝내줘? 개판이지. 그 실질적으로 수급에 대한 논리인데, 첫 번째가 MSCI 지수 편입되고 패치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덱스 비중이 높아지고, 그거는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아직까지는 그 물량이 고평가여도 나올 일이 없다. 패시브 쪽에서는 대차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뭐 상품 매치나 이런 쪽에서 가져갈 수도 있고, 공매도 쪽에서 받아다가 공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공매도 나쁜 거냐? 아니지. 공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극히 정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대형 자산운용사가 전체 운영을 하면서 일부의 자금을 해직성으로 얘를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냥 뭐 불나방처럼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야 이런 쪽 같으면은 얘를 공매도를 치겠어요? 그랬다면 죽는 거 한 방에 올라가도 죽고 또 다른 종목에서도 죽고, 보통 해칭입니다. 공매도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아요. 어찌됐든 그 수급 논리의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 이번에 다시 이제 불거져서 이야기 나온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 상장한다 뭐 이런 내용처럼 HLB 이전 상장, 그 두 가지 두 종목이 시가총액이 알테오전보다 높았죠. 근데 알테오전이 5월 이후에 슈팅 나오면서 알테오전이 1위가 된 거고, 어찌됐건 지금도 1위이지만 그들이 나가게 되면 비중이 더 높아져요. 시장 전체 비중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급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펀드멘탈이 안 되는데 일단은 수급의 영향을 받아야만, 펀드멘탈이 안 되더라도 조그만 이슈 가지고 움직일 때 이게 호재인갑다 이렇게 해서 따라오겠죠. 그리고 마지막 물량 실질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좀 더 차트 보고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블록들을 내서 근데 주가가 7만 원부터 움직여요. 7만 원부터 슈팅이 나와가지고 20만 원대를 훌쩍 넘겨요. 한 달 만에. 시가총액이 4조 뭐 이런 애를 4조짜리를 한 방에 10몇 조를 만들어버려요. 한 달 만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블록들을 때리는데 블록들이 성공이 돼. 아니 블록들 4천원 하는 애들이 실사도 안 해? 근데 실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7만 원짜리가 20몇만 원 올라왔는데 거기서 20만 원을 받아? 미친 거지? 정신 나간 거지? 말이 돼요? 그리고 블록딜로 4%씩 매도하는 대주주가 주가가 20만 원에도, 그래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많이 줘봐야 10만 원, 15만 원 줬는데 15만 원도 안 줘. 10만 원 정도 블록딜 물량 2천억 정도 그러니까 주고 받아온 거지. 근데 공식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4천억이라고 해놓고 세금 내야 되니까 이제 세금 부분 뭐 서로가 알아서 조절했을 거고, 제 시나리오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슈팅을 주는데 대주주분이 매도가 나올 수도 있으니 4천억 받아간 쪽은 락을 잡아놓고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락. 뭐 변호사 사무실이나 뭐 대형 법무법인에 비밀 협약 맺어놓고 양쪽이 다 인정하지 않는 한 그 물량을 못 빼게끔이라든가, 어떤 락을 잡아놓고 대주주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걸 가정하고 블록을 4천억을 받아갔겠지. 그 받아간 쪽이 외국인이나 기관 쪽은 아니에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지분 신고 된 게 없어요. 지분 신고야 당연히 안 되겠지. 5% 미만이니까.
근데 그때 기준에 추정치에 수급이 들어온 게 없어요. 전부 개인 명의로 됐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알테오젠이 블록딜을 하기 직전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개인들이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그나마 제약바이오 좀 아신다는 분들이 좀 해석을 해줘. 저도 명확하게 뭔 소리인지 몰라. 다만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의 빅파마 머크사와의 계약을 ALT B4라는 라이센스 변경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빅파마 머크가 뒷부분에 나오는데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대단한 약품이 하나 있어요. 그 약품이 만기가 이제 다다랐단 말이야. 그 만기가 다다르게 되면은 복제약들을 지금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에서 복제약을 만들려고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바이오 쪽을 선호하고요. 공화당은 전통 제약사를 선호해. 지금 우리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잘못 나오는 게 제약 바이오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아니야. 바이오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고 제약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극명하게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는 공식적인 정치 자금을 조금 더 받아. 양쪽을 다 주는데 바이오 업체들이 민주당이 좀 더 줘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서 오바마 케어. 좋은 정책이지. 근데 역대 민주당 쪽 빌 클린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보여서 몰라서 안 했겠어? 근데 이제 오바마 때 딱 뭐를 하냐면 오바마 케어를 해서 서민들도 약값 부담 없이 또 병원 비용 부담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정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서 복제약이 그럼 많이 필요한 거죠. 복제약이. 그래서 복제약을 만들게 더 규제를 완화해주고 지원금까지 이제 지원해주고 그것을 전통 제약사들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라고 개발해놨더니 그 특허의 기준은 예를 들어 50년 딱 막아버리고 그 이후에 복제약의 규제를 확 풀어줘서 약을 많이 만들어서 자기들은 R&D 비용 굉장히 주고 만든 약인데 독점적으로 많이 매출을 내긴 했지만 바이오 업체들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머크사가 이제 이 특화되어 있는 라이센스를 특허 부분을 연장하고 싶은데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ALT B4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 기술력이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라고 해야 돼. 요 기준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렇게 해서 5조 원의 계약을 맺은 거죠. 이미 벌써 수년 전에. 예? 그렇게 이제 순탄하게 가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된 거 경쟁사에서 경쟁사에서 소송을 걸 수 있다 이런 내용. 그 부분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 여기의 기준은 이거 변경 계약 체결했다. 이 내용 별로 내용이 없어요, 사실. 이걸 바탕으로 실적이 몇 조를까 또 들어오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발표해놓고 이 발표 이전부터 해서 이걸 해놓고 22일 날 변경계약 체결이 22일 날 나왔잖아요. 이건 방송하면 26일인데 이거 고쳐놔야겠다. 이거 22일로 오히려 이걸 20일로. 왜냐면 이런 내용 나오고 검색계 22일 날 떠요. 저 공시 나오고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 7%까지인가 빠져. 그러다 다시 돌려서 슈팅이야.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미친 듯한 변동이 나왔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가요.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갑니다. 웃기지? 예? 그러고 나서 슈팅 나와서 20만 원을 넘겨. 20만 원 훌쩍 넘겨요. 근데 거기에 블록들이 성공해야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 좀 더 차트 보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쭉 진행되다가 검색계는 계속 뜨죠. 아까 말씀드린 9월 19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경고 진입이 된 거예요. 9월 19일에 투자 경고 지정 예고인데 20일날 추가 슈팅이 나와. 조금이라도 더 고점을 넘겨. 그래서 불편하다. 다 매도합시다. 끝. 그게 36만 원뿐이 안 됩니다.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36만 원 이후에 윤정두가 매도했다고 정점이 그러진 않아. 이때만 해도 정점이니까 다 팔아야 된다. 이게 아니야. 무슨 근거로? 근거가 없잖아.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고 꺾였어. 아니면 거래가 급감했어. 투자 경고면 정점이 되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당시에는 투자 경고기 때문에 발을 빼더라도 눌리면 들어가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막상 눌렸는데 눌리면 약한 거라 그랬죠. 약한데 그러면 또 왜? 약한 애를 왜? 약한데 왜 약한 애를 사?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가 9월 20일 날 전량 정리한 애를 결론적으로 11월 달에 다시 들여다봅니다. 뭐 중간에 이제 뭐 간헐적인 매매가 개별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개인 매매로 설정을 해드린 거고. 응? 그리고 나서 문자 아까 나간 거 보셨죠? 36만 9,500원, 뭐 34만 원 이런 게 아니고 37만 5천 원의 공식 문자 나왔어요. 응? 그렇게 나가고 계속 검색에 뜨고 슈팅 나오고 그리고 11월 8일 날 장중 공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의 이제 지나고 나서 이때 왜 이런 공시가 나왔고 이런 공시로 왜 이렇게 큰 슈팅이 나왔을까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이치 상쿄라는 업체와 SC 전환 플랫폼 기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요거란 말이죠. 요 독점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4천억 원 이전 계약 공시란 말이에요. 계약금이 280억이에요. 근데 이거 공시 하나 가지고 개뿔 이게 20조짜리에 무슨 영향이 그렇게 큽니까? 20조짜리. 이걸 바탕으로 슈팅 나오고 그 다음날 또 살짝 더 올라서 24조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20조짜리가. 요 내용 하나 가지고. 야, 이게 그렇게까지 될 내용인가? 근데 거래가 좀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그래도 30만 주대 매수가 들어오면서 0.5% 들어오면서 슈팅이. 야, 그래도 신고가를 내기에는 굉장히 거래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누가 인위적으로 지금 땡기는 거잖아요. 솔직히 펀더멘탈이 안 되는데 또 기관 투자자는 거의 안 사버려. 근데 외국인이 사는데 실체가 불분명해. 근데 누군가는 땡기는데 굉장히 거래도 약하고 거래가 쫙쫙 터지면서 더 고점 넘겨야 되는데 누적 수급도 사실은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은 종목 치고는 엄청난 매집이 단행된 것도 아니야. 금액만 높아져 있을 뿐이지. 시가총액 규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조심조심 보는 거예요. 조심조심 봤는데 결론은 이렇게 슈팅이 나온 게 8일날 아까 보신 일본의 다이치 상쿄라는 업체에 불과 4천억 계약금이 280억 계약금 내고 계약 파기해버리면은 뭐 그것도 못 받는 뭐 4천억도 아닌 거야. 그러면 지금의 시가총액에 대한 타당성이 결여가 되죠. 명분이 없어. 진입하고 나서도 10% 이상 올라온 거야 이게. 그리고 그 다음날 45만 5천 원 찍고. 그래서 11월 8일 날 같은 경우 탈퇴 신호에서도 탈퇴를 하면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재편입은 개별 매매 기준이 설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이제 뭐 교육을 쭉 해드렸었는데 뭐 그리고 나서 뭐 변동성 매매 수익 뭐 편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11일 이후 알테오제는 250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 왜? 신고가를 계속 내줘야 되니까. 최소한 1조 5천억, 1조 5천억 막 터져야 된다. 근데 거래가 안 터집니다. 감소해요. 둔화돼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들어가기 힘든 상황인데 유지를 하고 있다가 결론은 11월 18일 날 거래가 둔화된 상태에서 질질질질 밀리는데 고점 대비 한 10% 밀린 거지.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오버슈팅이고 거래도 둔화돼 있고 불편하다. 40만 8천 원 이탈되면 40만 원대 선물량은 다 손절이 되더라도 명확하게 손절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샀으니까 방송의 대부분 애들이 뭐야? 우리가 샀으니까 손절을 못 하고 있어. 우리도 그런 종목이 있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는 이제 포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 일렉트릭, 뭐 하나 시스템 전부 마지막 물량, 고점 물량은 다 손실이에요. 근데 그들은 손절을 안 하면서 명분을 만들어요. 어떤 거? 수급이 꼬인 거 없이 무너졌다. 거래가 안 터지고 무너졌다. 실적 펀더멘탈적으로 고평가이지만 이렇게 최악의 상태의 바이오 종목군은 아니다. 그래도 그들도 또 마지노선을 또 설정을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방송 나오는 친구들 여러분들께 뭐라 할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모르시니까 지금 새벽 몇 시야. 이런데도 듣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명분이 없단 말이야. 되돌릴 수 있는 명분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40만 8천 원을 정리를 한 거고
그리고 이미 11월 18일 날 주주총회가 이사회에서 결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주총에 대해서 승인을 한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는 벌써 11월 18일, 19일 날 벌써 이슈가 다 터져 나온 거예요. 21일 날 폭락이 나오기 전에 21일 날 폭락 나왔거든. 그래서 이때 내용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전부 증권사 보고서는 거의 안 나와요. 얘네들 보고서 별로 없어요. 보도자료야. 보도자료인데 이거 잘 보세요. 내용이 초록색깔 박스 쳐놓은 게 그나마 일리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 첫 번째는 정책 불확실성 확대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목했는데 케네디 JR 주니어를 지목했다 이거예요. 근데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 쪽 인사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쪽에서는 그러면 바이오 쪽을 좋아하고 백신도 좋아할 수 있는 기준인데도 백신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음모론이 굉장히 크죠. 그 음모론을 뭐 좀 지지하는 쪽인 것 같아요. 백신에 대해서 되게 안 좋아해. 그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은 FDA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고 신약 허가의 지연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데 명확히 얘기해서 백신을 싫어하고 그리고 공화당의 정책이 바이오 쪽을 싫어하는 거일 뿐이지 제약을 싫어하진 않아.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어제 오늘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그 어제 오늘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노출돼 있던 내용이 트럼프 승기 잡힌 날부터 트럼프가 당선될 때부터 야 공화당이 집권했으니까 이제 바이오는 다 아웃이구나. 만약에 진짜 그 정책 하나로 바이오 종목이 다 날아가는 엎어져 버리는 상황이라면 근데 다 지나고 21일 날 갑자기 뜬금없이 당선된 거는 그 이전인데 이거는 좀 결여가 돼. 그리고 CFD 개정의 반대 매매 두 군데서 나왔다.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럴 수도 있어.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CFD 개정을 통해서 매수한 물량이 얼마나 된다고? 먼저 번에 누구야 걔 이름도 까먹었네. 라더견이 사태처럼 그 정신 나간 애 주식도 주자도 모르는 애 다단계 해가지고 보이스피싱해서 다단계라고 그래야 돼. 보이스피싱이라고 해야 돼. 유사수 신행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몰려 들어가는 CFD의 물량이면 모를까. 그리고 그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이면 모를까. 시가총액이 24조짜리가 CFD 두 개 증권사 개정해서 만대 매매 나왔다고 무슨 주가가 하방이 2번이나 잡힌다고? 거래가 500만 주 터지고?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서 기사가 쓴다 이거지. 저는 이 기사도 누군가에 의해서 보도자료로 뿌려졌다. 맨 처음 뿌려지다 보니까 인지도도 없는 애들이 재탕삼탕을 해놓은 거야. 이걸 또 방송에 갖고 나와서 이거 있냐 떠들어다니는 애들까지 튀어나오는 거야. 지들이 검증해봤어? 그럼 윤정수처럼 검증을 못 해봤으면은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물량이 얼마나 든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 남의 거 훔쳐다가 지 거 있냐 얘기하면 안 되지. 제가 볼 땐 얘도 아니야.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우려감. 금리를 급격히 내려야 바이오주들이 좋은데 조달금리 낮아져서. 근데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런 헛소리들이 나오는데 지금 금리가 23년도 7월에 금리를 최종적으로 최고가로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테오젠이 제로금리일 때 슈팅이 나왔나? 아니 알테오젠이 지금 제로금리일 때 슈팅 나왔다. 그러니까 22년부터 금리 올렸잖아. 22년부터 23년 7월까지 금리 올린 거예요. 23년 7월까지. 5.5까지 급격히. 그러면 제로금리일 때 오히려 제로금리일 때 주가가 올랐냐고. 모든 바이오가 제로금리일 때 올랐냐고.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되잖아요. 그게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금리를 내리면 대박 난다고. 미친. 금리 내리면 다 죽는 거야. 금리를 급격히 내릴 정도로 경기가 둔화됐다. 다 죽는 거지. 무슨 8월 5일 9월 초 안 겪어봤어요? 그날 왜 무너졌어? 금리를 그렇게 급하게 내릴 정도로 경기가 둔화됐어요? 침체인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라. 얘가 지금 알테오젠이 금리 정점일 때에 5.5죠. 5.5 정점 찍을 때의 주가. 그때 여기야.
금리 5.5일 때 미친 듯이 날아간 거 왜요? 성장주의 기준은 고금리 시대, 예? 제로금리에서 금리를 급격히 올렸던 천천히 올렸던 금리를 올릴 정도로 지표가 굉장히 좋아. 안 올리면 인플레이션 벗어날 수가 없어. 큰일 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빈부격차 굉장히 커지면 난리나. 폭동이 나올 수 있어. 나는 돼지고기도 못 먹는데 쟤는 소고기를 먹다가 버려. 폭동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빈부격차를 줄여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을 줄여주는 효과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지. 응? 근데 그 고금리에서 고금리라는 것은 경기가 지표가 최정점으로 향해 있다라는 거고 지금의 고금리를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슈팅이 계속 나오는 누가? 성장주가. 미국의 기준에 누구? AI 관련 업체가. 그래서 앞부분에 알테오 좀 보여드렸는데 AI 관련 업체 시가총액 변천사를 말씀드린 거고 우리나라에서만 비이성적으로 HLB 그 쓰레기들이 장난치면서 자격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올 초에 HLB 7만원, 8만원, 9만원부터 거래 터질 때 들어가서 12만 9천원 찍고 밀릴 때 전략매도 차익 실현 다 했으니까 하한가를 왜 맞아? 바보야? 걔네들이 전부 고금리에서 날아간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트럼프 당선이든 뭐든 간에 고금리 때문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고금리니까 위험 자산이 가는 거 아니에요. 빚컷을 안 한다고 하니까 채권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금 금리에서 돈 빌려다가 채권 삽니까? 결론은 100번 양보한다고 했을 때 알테오젠이 그럼 금리를 지금 내렸잖아요. 그죠? 5.5에서 4.75까지 내린 거죠. 아니 5.5 때가 여기까지 고점을 찍었잖아. 5.5일 때. 근데 금리를 내렸는데 금리가 얘가 더 내려가? 9월 달에 금리를 첫 번째 내렸잖아요. 9월이면 언제 어디예요? 이거에 이거 9월이면 9월 달 금리보다 금리를 더 내렸잖아 지금. 9월 달 첫 내리고 그리고 8월 달에 금리를 5.5에 있을 때 고점이 여기였는데 이 고점보다 금리를 내렸으면 더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금리를 내렸는데 급격히 내렸는데 여기 와 있냐고. 그러니까 금리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연동성이 있을 수가 없어. 애들이 말장난하는 거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좀 공부를 하든가 윤정도 얘기를 듣든가 이도저도 싫으면은 검색해서 튀어나오는 종목만 매수하고 매도하라면 매도하든가. 그러면 얘네 둘은 완전히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인우 씨 지분 광고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야. 얘가 냄새가 무지하게 나는 거야 지금. 명확하게 얘기해 줄게. 잘못 얘기했다면 소송당하면 피곤해. 얘는 돈 많으니까 소송할 수 있단 말이야. 윤정도 하나 죽이는 건 쉬워. 그러면 이거 두 개죠. 이거 두 개인데 어떻게 됐어요? 얘 어떻게 됐어요? 18일 날 주주총회. 임시주총 한다고 18일 날 공시 나왔어. 그럼 19일쯤이면 소문 다 난 거야. 그 내용이 이거였고 추진 중이나 결정사항 없어. 추진하고 있어. 그게 왜 21일 날 맞아?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면은 안 돌려야지. 못 돌려야지.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4%까지 못 돌렸어야지. 근데 인위적으로 돌렸어요. 누가 돌렸든 돌렸어. 그리고 돌렸으면은 이거는 악재가 아니구나. 그냥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안 밀려야지. 근데 그 다음날 18% 또 밀렸어. 그럼 얘는 일단은 영향이 없는 내용이야. 그죠? 그 다음에 경쟁사 할로자임에 대해서 뒷부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얘는 소송한 적이 없어. 할로자임이 소송한 적이 없어. 근데 왜 제가 악재가 돼? 소송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소송할 수도 있다. 골드만삭스가 보고서 낸 거. 아니 할 수도 있다는데 소송했냐고. 그리고 불거진 게 어제 오늘의 얘기야? 결론적으로 21일 날 해명 자료가 나왔지만은 18일 날 임시주총을 때릴 때 왜 때리는데 때리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때려. 증자권 때문에 때린 거지. 그리고 금융당국이 뭐 이런 얘기 하면 뭐해. 쓰잘데기 없는 공매도 금지. 그 얘기도 싫다. 넘어갑시다. 빨리 그런 얘기 뭐 해봐야 뭐해. 하방부 EA, 상방부 EA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이 이때 500만 주가 터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검색해도 뜹니다. 이때 캔들에 대해서 이 하나만 알고 계셨어도 이날 어떻게 했어요? 망치형의 기준에 요 가격에서부터 편입 들어갈 수 있다. 또 요 기준에
얼마의 저 가격이라는 게 29만 3천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꼬리 달리고 돌릴 때.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장악 확인형. 기준을 다 볼 수 있다. 결론은 편입 이후에, 망치형 편입 이후에, 그러니까 40만 8천 원의 매도, 마지막 물량 손절하고 29만 3천 원에 교육을 해드리고 이거 그림 그리고 문자 매수 사인까지는 안 냈어요. 변동이 너무 크고 시장도 솔직히 어렵고. 근데 여기서까지 또 두들겨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40만 8천 원에 매도한 가격보다 월등히 좋은 가격이지만 개별 매매하십시오.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위주로 개별 매매하십시오.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니까. 그게 뭔데요? 잠깐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검색하면은 제휴사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조선닷컴에서의 또 윤정도 이력이.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셔서 종목군들 궁금하신 거 다 찾아보시고 보통 30분 1시간씩 녹화해놨어. 보통.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를 찾아오세요. 이렇게. 메인 화면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자산규모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VVIP방으로. 무조건. 전화번호 있으니까. 무조건 한 달을 하더라도 무조건 VVIP방.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알테오젠도 알테오젠, 그리고 주력주는 주력주 기준 잡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 얘기를 듣고 알테오젠은 꼭 들어가시겠다 하시면 편입, 그리고 수익 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정확히 매도. 검색기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잖아. 21일 날 얼마에? 35만 원 수준에 34만 6,500원 지금 현재가 써있죠. 그 위에서 매도 신호 나왔잖아. 35만 원 수준에. 35만 원대 나온 거지. 35만 원 수준이 아니라 36만 4,500원 찍고 밀렸으니까 35만 원대. 전략 매도하고 나서 22일 날 한 번 더 볼 수 있다. 300만 주의 양봉이면 300만 주 안 터집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거야. 못 보는데 300만 주 미만이더라도 검색에서는 뜰 수 있어. 그럼 고민해 보는 거지. 근데 22일 날 마이너스 18%예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음봉인데 못 들어가. 거래량 300만 주 안 터져. 그러면 이거를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 주면 이거를 핑계 삼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머크사하고 알테오젠하고 연합이고 헬로자임이 특허 소송할 수 있다. 요거를 핑계 삼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악재다. 근데 뭐 실질 뭐 내용이 지금 뭐 분쟁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릴 거다. 아니지. 이미 거품인 애가 거품이 빠진 거일 뿐이지. 이미 거품인 애가 거품이 빠졌을 뿐이지. 그게 이게 이거 아니었어요 라고 한다고 다시 거품이 형성된다? 그 말이 안 맞잖아. 이 내용이 정확히 뭐냐면 면역 항암제로 불리는 키투르다를 누가 머크사가 만드는 거야. MSD 머크사가. 엄청난 매출 규모입니다. 작년 기준에 32조. 근데 이게 29년도하고 31년도에 만기된다 이거야. 근데 얘네는 이거를 연장하고 싶고 독점하고 싶어 계속.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맥 주사로 놨는데 그거를 무슨 뭐 체형 변경, 체형 변경이라는 ART B4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방법을 알테오젠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든 거야. 근데 할로자임이 그 이전에 만들었다 이거지. 이러한 그 관련된 내용을. 근데 알테오젠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포유류 기술 특허고 40년에 만기고. 얘는 그냥 인간 위주로만 딱 돼 있어요. 2030년에 만기고. 근데 이 이후에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에 시비를 거는 게 없어. 그리고 머크사를 비롯해서 일본의 이제 뭐 다이치 상교라든가 또 다른 업체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들여다보고 이게 특허에 문제가 될까를 보고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왜? 이게 문제가 돼버리면 자기네가 돈 준 거,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속이고 판 게 아니고. 크게 그 회사도 낭패를 보거든, 가져가는 쪽도. 그래서 철저히 검증하고 대형 빅파마가 그 기술을 사간 거예요. 특허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할로자임은 얘한테 소송을 걸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왜?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슈가 불거진 것 중에 하나는 MSD 머크사의 기준에 특허청에
할로자임이 추가적으로 뭐 그 특허 낸 게 뭐 있나 봐요 이번에. 근데 그거 말도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무슨 뭐 그걸 다 받아주냐. 그거 이거 무효다.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게 아닌 심판 청구를 무효화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한 거야. 그럼 이게 확정이 되면은 할로자임은 이거에 대해서 아예 뭐 말도 못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 해도 할로자임이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이기기가 희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대. 그럼 문제가 없으면 슈팅 나. 아니라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이미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 있고, 나쁘게 표현하면 프리미엄이 아닌 거품이 너무 많이 펴져 있고, 누가 누구를 위한 거품을 만들어놨느냐는 차트 보면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미 벌써 보시면 2020년도에 알테오젠 기술 이전 계약 끝. 5조 4천억. 돈 이거 다 들어온 게 아니잖아. 단계별로 들어오겠지 이제. 이해되세요? 1년에 5조 4천억을 내도 뭐 바이오는 원래 그래. 바이오가 원래 그런 게 어딨어. 1년에 5조 4천억을 매출을 내건 뭐 순이익의 기준 개념이 될 수도 있으니, 기술 이전 계약의 기준이니까 뭐 세금 빼고도 그렇구나. 매출로 기준 잡을 수는 없겠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계속 그 특허 기간 동안에 뭐 쪼개서 들어오고 해야 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뭐 삼성전자도 다 알아야 되고 현대차도 알아야 되고 무슨 뭐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이 바이오 관련해서 또 이 알테오젠 관련해서 일부 잘못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왜? 저는 이거 척척 박사가 아니야. 대신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윤 정부가 잘못 얘기한 게 혹시라도 있다면, 지금 악재라고 표현한 거 아니잖아요. 악재는 아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저 5조 4천억 원에 대해서도 야 그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알아? 그럼 할 말 없어.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그러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때려 사서 들어 올려야지. 근데 그들이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더 이상 살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 보인다는 거고. 그건 차트로 분석해 드린다는 거고. 응? 아니 그게 진짜 좋은 거면은 어마어마하게 사재껴야죠. 조금 전에 JYP 설명드리면서 21년부터 22년까지 JYP, Y젠터, SM 그런 애들에 대해서 외국인들 기관들 쌍끌이 순매수로 얼마 30%에 달하는 장내 매수를 했죠. 얘하고 걔하고 틀리지 않냐. 그러니까 얘가 더 훌륭하다면 더 많이 사야지. 기껏 해봐야 기간 1%, 외국인 5%인데 그나마도 기간도 다 팔고 증권사를 통해서 들어온 해지 물량 위주로 추정되는 물량만 100만 주. 주가 올라오므로써 형성된 물량. 외국인들도 실체가 없는 상태에 MSCI 지수 편입 물량, 그 추정 물량, 그거 빼고 나면은 순수하게 긍정적으로 들어온 물량 제한적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알테오젠의 기준에 거래가 230만 주 터지고 33만 원대까지 다시 슈팅 나오고, 그러면 이럴 때에도 검색엔 뜹니다. 얼마에? 31만 원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런 창 기준으로. 보시면 알테오젠 떴습니다. 룬이 뜨고 슈팅 나온 게 8.7%고 알테오젠 4.25%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검색기에 이렇게 제가 캡처한 게 31만 원이 아닌 31만 6천 원에 핸드폰에서 이렇게 떠서 캡처를 했습니다. LS 일렉트릭 이때만 해도 6.79, 6.99 이거 이날 13% 이상 폭등 나왔죠. 꼬리 다니면 차익 실현이고 그 다음날 운봉이면 차익 실현이지. 나도 이런 검색기 갖고 싶어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라니까. 응? 알테오젠 탈퇴 이 밑에 여기서 들어가서 탈퇴야. 약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재진입 그리고 슈팅. 그래 나서 밀려내려서 탈퇴면 다 팔아야지. 그래 나서 밀려내려면 팔아야지 탈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해서 마지막 차트까지 이제 잘라놓은 차트까지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펩트론도 하고 싶은데 펩트론은 뭐 기존에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그것만 설명을 받으셔도 될 거야.
검색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이렇게 검색기 갖고 계실 때, 예? 이 상황에서 불기둥 AI 주세요 하면 뭐가 나와요? 뭐 알테오젠 같은 애들도 나올 수 있고, 더블 공약 주세요. 네이버 네이처셀이 10,000원에서부터 27,950원까지 하죠. 15,000원에서부터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주도주 주세요. 주도주 튀어나오고, 장중 세력 주세요. 튀어나오고, 매집주 다 좋아. 난 매도를 못해요. 스마트 매매. 그럼 윤정두가 이렇게 다 수식을 넣어놓고 고점에서 밀리면 책 실현해 주십시오. 매도 신호 주십시오. 띵동 탈퇴 이렇게 신호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요. 나 볼 치고 있어요. 오케이. 자동 매도의 기능까지. 세 번째는요. 바닥 기준에서 손절을 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도 설정해 놓으면 띵동 매도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 알테오젠이 22일부터 2월 20일부터 뜨고 23일 날 바로 상한가 가고, 그러고 나서 계속 뜨잖아. 17만 원, 20만 원, 26만 원, 30만 원, 33만 원, 37만 원, 39만 원. 아까 36만 원 한번 팔은 거 알려드렸고, 그리고 11월 18일 날 공식적으로 전량 매도. 그러니까 9월 20일 날 공식적으로 전량 매도. 투자 경고니까 36만 원에. 그리고 재편입 이후에 공식적으로 40만 8천 원 전량 매도. 이 이후에는 끝. 폭락 나오고 되돌릴 때 교육해드리고 변동성 매매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할 때 조금 야 이거 좀 아리까리한데 근데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부터는 완벽하게 전량 매도입니다. 전량 매도입니다. 이거는 진짜 장난질 한 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다 엑시트하고 나오간 것 같습니다. 25일 이후부터는 이거는 아닙니다. 진짜 300만 주 터지고 슈팅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아닙니다. 계속 재진입 이후에 탈퇴 신호 계속 나와요. 27일에도. 결론은 차트 잘 보세요. 이 친구가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쓰레기들이 맞아. 무슨 말이냐면 이 차트 부분을 요걸로 봅시다. 제가 쓰는 시나리오, 왜 어떤 근거에서 전량 매도의 기준을 잡느냐. 지금 계속 아까 초반에 방송 초반에 그때 좋아요가 8개고 지금 계속 8개 멈춰 있어. 자존심 상해. 접속 인원 몇 명 안 되시지만은 들어왔다 나왔다 하신 분까지 하면은 총 117분 정도가 지금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했는데 자존심 상하네. 좋아요 좀 한 번씩 눌러주세요. 결론은 보시면 알테오젠입니다. 이 기준에 이 알테오젠이 첫 번째 변동이 나왔던 부분은, 그러니까 형인우라는 양반도 굉장히 구려. 제가 볼 때는 한번 털면 털릴 것 같은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 털겠냐고. 인맥이 좀 빵빵하겠어? 절대 안 털겠지?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것만 봅시다. 자, 보시면요. 이날 시장 폭락 나올 때 폭락 나오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갭상승으로 잘 돌려놨는데, 갭상승 나오자마자 음봉으로 이따만큼 떨어졌다가 결과는 돌렸어요. 결과는. 근데 이때 문제가 뭐가 발생되냐면, 이날 삼성 창구를 통해서 50만 주를 매도를 합니다. 순매도 기준으로는 43만 주. 그래서 저는 블록디란 물량이 이때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블록디란 물량.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면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자,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주가가 슈팅을 해요. 여기서 상승 장악형입니다부터 이때가 9만원, 10만원이겠죠. 저점은 7만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9만원이라고 칩시다. 여기서부터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떠서 편입이 돼요, 사실은. 그리고 2월 22일 그게 이날이에요. 97,000원 검색기 완전하게 뜨겠죠. 거래가 빵 터져 있으니까. 뜨고 그 다음날 상한가 한 거. 장중에. 찍고 풀리고. 그리고 이렇게 땡기는데 10만원짜리를 얼마? 22만 5천원까지 땡기는데 불과 걸린 시간은 한 달이 안 걸려요. 한 달이 안 걸리는데 5조짜리를 11조까지 땡긴 겁니다. 12조. 5조짜리를 12조. 우리나라 시장이 뭐 도박장이냐고.
코스닥 시장이 시가총액 1위 수준까지 땡기면 금융당국이 바로바로 잡지를 못해요. 압수수색 해야 되고 뭐 계좌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런 걸 아는 애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죠. 여러분들이 4천억이 있어요. 4천억이 있어서 대주주 집은 200만 주를 블록딜로 받아오려고 해. 받아오려고 하는데 그냥 받아와? 실사를 할 거 아니에요. 내용을 좀 들여다볼 거 아니야. 그냥 블록딜 내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야 20만 원에 200만 주 가져가. 아니 주가가 계속해서 20만 원 자체가 온 적이 없는 애를 20만 원 자체가 온 적이 있어요? 이슈가 그리고 터진 게 뭐 있어? 금리가 올해 9월에 내렸지 금리가 그 전에 내린 거야?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올라가? 그럼 금리 제로 금리일 때 폭등이 나왔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결론은 얘들은 진짜 제대로 된 장난을 친 거지. 응? 여기서부터 이미 하반기 이후 4분기 수준 이럴 때부터 장난질을 쳤었고 그리고 이거 거래대금을 좀 봐야 되죠. 왜냐하면 거래량 대비 거래량이 급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거래대금은 터져 있었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요 자락에서 여기까지 따블을 만드는데 불과 보름 만에 따블을 만드는데 내용도 없어. 아까 보셨잖아. 내용이 있어? 없어. 공시 장난친 것뿐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 갖고 있다고 치면 여기서 왜 블록딜을 받냐고. 20만 원에. 20만 원을 블록딜을 왜 받아요? 미쳤어? 4천원을 갖고 있는데 아무 데나 받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시는 20만 원을 받았지만 커넥션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 대주주가 락을 잡아놨을 거예요. 서로. 기준을 잡아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땡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이 가격이 온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가격이 왜 사는 거냐는 거지. 바뀐 내용도 없는 위치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위치에서 잡아 당겨놓고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이들이 20만 원에 잡아놨기 때문에 4천억을 장기로 가져가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판단을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 블록딜 물량을 들어 올려서 차익 실현하려면 아리까리하긴 한데 최소 30만 원에서 그 이상 들어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빠져나가는 적은 없다. 근데 이날 8월 6일 날 삼성창구에서 50만 주에 달하는 그러니까 순매도의 기준으로 44만 주 정도 43만 주 그렇게 판 거예요. 그래서 200만 주 중에 40만 주대를 팔았구나. 그러면서 교육을 해드리고 주의합시다. 또 팔 수 있습니다. 여기서 때렸는데 요 수준이면은 차익 실현을 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시장만 좋다면 슈팅 더 주고 더 위에서도 까겠지만 근데 주가가 들어 올려지는데 속단편으로 거래가 제한적이에요. 앞에 거래보다 극히 제한적이죠. 고점만 넘겨. 캔들의 크기는요. 솔직히 작아. 이런 애들은 캔들의 크기가 이따시만해야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캔들이 작아. 그리고 저 거래가 터졌을 때가 뭐예요? 저 거래 터졌을 때가 뭐 다이치 쌍쿄라는 업체에 4천억. 아니 20조짜리가 4천억 기술 계약. 물론 뭐 웃을 일이 아니라 대규모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계약금 280억 받았어. 근데 그게 시가총액 24조까지 날릴 그거냐고. 그럼 고점 형성한 건 좋은데 그 다음에 거래가 어때요? 급감하죠. 이때 슈팅 준 거래 대비 거래가 안 돼. 그래서 마지노선을 40만 8천 원으로 잡은 겁니다. 직전 저점. 요 날의 저점. 거래가 안 실리고 계속 움직이니까. 수급이 그렇다고 더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가 이달 되면 정리합시다. 이게 19일일 거예요. 19일? 18일? 그리고 제대로 꽝꽝 두들겨 맞는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때 형인우 씨가 지분을 50만 주 내다 팔았다라고 저는 그게 블록들 물량인 줄 알았더니 50만 주 내다 팔았다고 공시를 한 게 이날이에요. 10월 말에 이대주주가 50만 주를 여기서 팔았거든. 여기서 팔았다는 공시가 10월 말에 나왔어. 5% 이상일 때 대주주가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을 때는 5거래일 이상의 매도를 해야 돼요. 아니, 매도가 아니라 공시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지분 신고를. 그리고 5%에 달했을 때 다시 지분 신고를 해야 됩니다. 5%에 달했을 때 다시 지분 신고를 해야 돼. 응? 5거래일 이내에. 근데 이때 매도하고 귀찮아서 안 했는지 뭐 해서 안 했는지 자기의 자유야. 불법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10월 말에 지분 신고했던 형인우 씨가 이날 뭐가 급해서 이날보다 위에 놓여져 있는데 뭐가 급해서 0.12% 50만 주를 25만 원에만 팔았어도 1250억이에요. 1250억을 팔고 0.12% 200억을 여기서 되샀는데 그거는 바로 지분신고를 해서 바로 당일날 팔고 나서 한 달 이상 걸려가지고 귀찮아서 안 했든 뭐를 안 했든 한 달 이상 걸린 지분신고가 이날은 바로 그냥 당일날 장중에 지분신고를 하는데 이것도 좀 위험한 얘기인데 저도 확인도 해봐야 되고 지분신고 공시를 했다고 해서 바로 공시가 아니라 지분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걸 바로 공시해주는 케이스도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자, 저 지분 샀어요. 제가 매수했어요. 그걸 뭘로 믿어? 뭐 캡처해서 보내주나? 오케이 그러면 장중이잖아. 샀다가 신고 내놓고 또 때렸다가 다시 또 신고 내놓을 수 있고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지분 신고 나 0.12% 200억 샀죠 했다가도 비이성적으로 슈팅이 나오거나 너무 많이 밀려서 이거 안 되겠다 손절할 수도 있잖아. 근데 손절 안 하고 갖고 가려고 그냥 나는 했다? 더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난 딱 이것만 사려고 0.12 지분 신고만 하려고 샀다? 근데 그거를 당일날 신고를 하고 당일날 공시가 나오고 장중에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어디서 밑도 끝도 없던 보도 듣도 못한 언론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얘 지분신고 나오자마자 스토리 제목을 딱 입히고 스토리가 나와. 이대 주주가 매수했어요. 이렇게. 희한하지 않아요? 다이치 산쿄 호재거리 냅두고 여기까지 땡겨놨을 때 그 이후의 흐름에 그 이후의 흐름에 이렇다 할 이슈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데 찔끔찔끔 팔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날 거래가 이틀 앞서 1000만 주야. 제가 볼 땐 여기서 블록될 물량 다 털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고점이 있는데 고점에서 그게 팔리나? 여기서도 팔았잖아 50만 주를 2대 주주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쓴다면 2대 주주가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왜냐면 이때 담보대출 때문에 증거금이 약해서 그것 때문에 팔았을 수도 있다라는 찌라시 내용이 있단 말이야. 2대 주주가 뭐 물량 팔았네 10월 말에 팔았네 이런 내용 중에 그게 맞다면 담보를 받아서 뭐 했어? 돈이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야? 담보대출 받아서 뭐 했냐고 그 돈. 제가 볼 때는 이 블록딜 물량 차명으로 일부 샀을 수 있어. 위험한 발언이지만. 그리고 5% 지분은 안 팔아도 돼. 괜히 그 사고 팔고 해가지고 구설수 오르기도 싫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20만 원의 물량을 진짜 받은 게 있다면 대주주 블록딜 락 잡아놓고 그리고 야 호재 좀 내봐. 있는 호재 계속 재탕삼탕 하잖아. 그래놓고 여기서도 팔았던 친구가 여기서는 안 팔겠냐고. 뭐 형인우 씨가 팔았든 안 팔았든 200만 주 저는 그 물량이 소진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날 팔다가 이거 생각보다 물량을 못 받아들이는 시장이 그래서 뭐 일정 범위 가지고 돌려버리고 그 다음날 또 때리고 제 소설 같은 시나리오 제 소설 같은 근데 그게 겹치잖아. 블록딜 20만 원에 블록딜 4천억 했다라는 자체가 주가를 이렇게 땡겨놓고 블록딜을 했다. 어떤 정신 나간 애들이 그걸 왜 받아 그렇게. 두 번째 기준은 우린 그걸 이용해서 잘 수익을 냈고 두 번째 기준은 이때 50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근데 지분신고가 오래 걸렸는데 이번에는 바로 냈어.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서. 무엇을 위해서? 탐탁지 않아. 석연치 않아.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음봉 터지는데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이야. 근데 얘네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계나 기관으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블록딜 받을 때.
다 개인끼리 블럭이 된 걸로 나와요. 대주주도 개인이고. 그래서 21일, 22일 이 폭락이 나올 때, 변동성이 컸을 때 외국계나 기관이 매도한 게 제한적이어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목 해석하는 거랑 얘랑은 다르다는 거지. 뭐가? 얘는 블록될 물량이 있으니까 그 물량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진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 거래가 급감합니다. 이제부터 거래가 급감해요. 그리고 밀려.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조금씩 뭐 반등이 나오는 날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날은 전체 시장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바이오가 움직일 때. 또 프로그램 통해서 외국인이 뭐 10만 주, 20만 주라도 들어올 때. 근데 저는 그것도 제한적이어 보여요. 그들도 최소 지금 한 200만 주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해먹을 거 끝났잖아. 2월달 블록될 물량, 3월 기준에 블록될 물량 20만 원. 그 물량 200만 주인데 10만 원만 차익을 했어도 얼마? 2천억 먹은 거야. 비용 털고 나도 1,000억 먹은 거야. 걸릴까 이거? 때려주게도 안 걸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윤정두만 소송당해서 골탕 먹을 수 있어. 이게 걸리겠어요? 그렇게 해먹는 애들이 그 돈을 그냥 입마에 포켓해갖고 자기들만 먹을까? 아니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권오수 회장을 집행유예를 줘요? 말이 안 되잖아. 이 바닥에 지금 금융범죄 그거 터지면 미국 같아서는 그냥 평생 썩는 거고 그냥만은. 우리나라니까 그나마 손방망인데 그나마도 많이 바뀌어서 최소 4년, 5년 그리고 부당이익금이 많으면 7년, 10년 이렇게 때리는데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그걸 안 때려? 야, 진짜 진짜 쓰레기들도 아니고. 근데 이게 잡히겠냐고. 안 잡혀. 금양 같은 경우가 그 한겨레 신문에서 23년도에 깠었어요. 이쪽 대주주 누구예요? 유광지 회장. 박순혁이 멀쩡하게 지금 활동하고 다니는 거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봐. 700억짜리를 12조까지 땡긴 거야. 700억짜리를 12조. 그 다시 지금 뭐 박살나 있죠. 실체가 없어. 콩고 그리고 몽골 같은데 뭐 광산이 있다고 쳐. 그럼 그거를 채굴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숙소를 만들고 인부들 글로 보내야 되잖아요. 길도 없어. 그럼 길도 만들어야 돼. 아니 몽골을 뭐 세울 거야? 그 나라를 세울 거야 얘네가? 돈 빼먹는 거죠 다. 그쪽으로 몇 조짜리라고 해놓고 몇백억 보내놓고 다 녹여먹고. 하여간에 뭐 결론은 얘도 걸릴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얘도 작업을 잘했을 거란 말이에요. 관작업이나 모든 거를. 알테오제는 석연치 않다 지금 이게. 낙폭과대라고 생각하기에는 뭐 펀드멘탈이 뒷받침이 안 되고 수급 논리로 따질 때에도 보여지는 수급은 유입인데 이거 블록될 물량 빠진 걸 계산을 해보면 이거 아닌데 싶을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애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에코프로 수급이 한 3% 들어왔었어요. 그 들어왔던 수급이 슈팅 나올 때 다 나간 거야. 공매도 6%뿐이 없었어요. 6%가 무슨 공매도인가? JYP 지금 8% 샀는데 6% 공매도 나와봐야 회사가 좋으면 그쯤이야 다 걷어들이고 슈팅 나오지. 응? 그러니까 박순혁 같은 애들 말장난에 정부가 휘둘려서 금융당국이 절대 공매도 하면 안 됩니다. 공매도 없습니다 한 거를 그걸 부러뜨려서 공매도 금지를 시켜버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산 것 같잖아. 뭔가. 굉장히 많이 산 것 같죠? 아니야. 퍼센테이지로 갭을 하나도 없어. 거기에 공매도자 상환된 거 감안하면. 아니 1조 5천억이나 공매도가 때렸대는데요. 아니 1,000억 때린 게 15배 올라가면서 그 금액이 1조 5천억이 됐지. 1조 5천억을 그냥 무자비로 깐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공중파에까지 나가서 공중파 계열의 유튜브 방송까지 나가서 그 헛소리를 하는데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그걸 이용해서 선댕 이런 사람들 선행매매에서 부당이익을 그렇게 취해먹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지였는데 거기도 이번에 뭐 지금 소형 바이오사에 200억 12반행에 와이프하고 둘이 200억을 넣는다? 라는 보도자료가 나와 있어요.
빨리빨리 금융당국이 정신없는 거 많겠지만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배터리 아저씨나 선대인 이런 애들은 빨리빨리 부당이익 압수수색해서 7억 원이나 되는 그 부당이익 압수수색해서 대처를 했으면 그 잉여된 또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걸리기 전에 벌써 선행매매나 이런 걸로 10억 이상 해먹었고 그 자금으로 또 금양을 비공개 정보로 해먹었으니 그게 2년 전 거란 말이에요. 22년도 하반기. 그럼 그게 몇십억이 돼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선행매매하고 엔캠 선행매매하고 그렇게 되면서 몇백억이 돼버린 거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이런 애들이. 누가? 선대인이. 소송 걸어도 돼. 이슈 만들어갖고 받아쳐가지고 완전히 계좌 다 까버리면 되니까. 근데 결론은 바이오 쪽에 지들이 2차 전지 그렇게 악을 써놓고 바이오 쪽에 200억을 넣는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선대인이란 이름이 쉽지 않고 부부가 어떻게 이름이 다 똑같을 수 있어? 자, 알테오젠 부분을 절대적으로 지금 위치에서는 매도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다. 이거를 알테오젠을 들어간다라는 자체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이렇게 수익을 다 잡아낼 수 있었고 엄청난 수익을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구간에서 여기서 무리수를 둬서 우리 정회원님들 중에 한 분도 아 이거 30만 원에 샀는데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 전략 매도지. 예? 농담이 아니라 그 방송 기준으로 따지면 요거였나? 그 알테오젠 전략 매도지. 이걸 무슨 뭐 얘를 왜 기대를 해요? 응? 그렇게 하시고 제발 좀 여러분들 그 선배분들처럼 JYP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선배분들의 이러한 수익 범위들 뒤에 가서 쭉 볼까요 한번? 부럽잖아요. 아까 이제 JYP 볼 때 본 건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또 보시면 펜트하우스 구입해서 독립하신 분 계시고 오산 선생님은 가슴이 아프고 혼자 매매하시면서 막 한 100억 이상 손실 보셨다고. 근데 어쩔 수 없어 보면은 안타깝고 이시돌돔 선생님 지금 이제 한 3년 4년 같이 계시다가 지금 회사에서 이제 바쁘신 일이 좀 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쉬어가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청산가리님 또 다른 분들 그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위메이드나 이런 슈팅 범위의 수익 범위들 다 이게 여러분들 수익으로 돼야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 정리를 해드립니다. 마지막 정리 기준 설정 잡아드리면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런 주력주에서만도 올 7월 고점 찍을 때 기준에 계좌 수익 80%씩 얼마나 훌륭하면 못 떨어집니까? 그런 수익을 내고 싶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또 유튜브 찾아가시고 그래서 유튜브 방송 보시고 참조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자산 규모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VVIP방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